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A라는 남자분이 있어요. 어떤 A라는 남자분이 있는데 친구가 뭐 편입 시험을 이제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여자친구 집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간 거죠. 자기 딴에는 이제 만날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시간을 좀 아끼려고.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열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좀 보려고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사를 갔는데 여자친구가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간 이후에 연락을 뚝 끊더니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듣는 순간에는 이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을 이렇게 고립시키고 이제 본인만 바라보게 하고 연락을 끊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가스라이팅의 이제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가스라이팅 유형이 하나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건 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바로 집 옆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부담스럽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집 옆으로 와버렸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근데 헤어지지도 않고 집 옆으로 와버려서 더 불안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 입장에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 스토커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스토커인가요? 아니면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인가요? 판단하기 어려워지죠. 계묘년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년은 그 사람들이 모두 이 계묘의 모습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이 계묘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사주에 이 무기토가 있으면, 자, 이 계묘가 보기에 무토가 만약에 이제 사주에 있다. 이제 무기압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을 주느냐? 아, 이 정도는 충분히 저 사람이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무기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혼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여자친구 집 근처로 가면 못해도 하루에 30분은 만나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계묘는 일지의 식신을 갖고 있잖아요. 내 식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게 앞에서 일지식신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생각해서 이 상대를 극을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에 쌓았던 친밀도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과거에 이 정도 친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니, 남한테 그렇게 서운할 건 없잖아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친밀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 야, 너와 나 사이에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사람들끼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자분 입장에서 보자고요. 여자분 입장에서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섭게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변화된 거잖아요.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이니까 명목상 나를 보호해 주려고 온 건지 나를 위협하려고 온 건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거 상황이 되게 애매하죠. 그게 다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죠. 평상시에 뭔가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던 분들, 평상시에 나 돈 좀 있어 하고 이제 다니셨던 분들, 요즘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어려울 때 한번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어렵게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상대방들은 그걸 왜 모르느냐? 이제 무토가 또 그런 게 있어. 무토가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무토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존심이 있단 말이야.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거절하고 차단해 버립니다. 이건 작년부터 있었던 문제. 이거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한동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담비를 이렇게 쇼부를 걸어요. 상담비 뭐 3만 원에 안 되나요? 아니면 상담비 5만 원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흥정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대꾸 안 하고 그냥 딱 차단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쇼부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무계합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꾸를 하던가 해야지 그냥 차단을 해버릴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이 하는 게 이 자존심 대망이거든요. 자, 아까 그 여자친구 얘기를 돌아가서 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집 옆으로 이사 와서 뭐 좀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의 자존심이 상했어. 뭔가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제 안 만나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애가 타겠어요. 자기 입장에 저기서 이제 이사까지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이제 억울하겠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제3자가 보기에는 다 지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3자가 보기에는 너나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다 지들밖에 몰라서 하는 지 생각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밖에 몰라서 싸우는 건데 절대 두 사람만 놓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재회 상담도 하고 했지만 재회 시기도 잡아드리고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진짜 이 계묘년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제3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제3자의 도움. 뭔가 재해가 뭐가 됐든 뭐 친구의 도움이 됐든 중간에서 누군가 중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재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자기들 각자의 그 서운한 점을 이렇게 어필을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지금 계속 제가 무토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은데 기토 같은 경우는 그 기토 입장에서 개수는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 더 좋은 거예요. 혜택. 황송한 거지. 근데 너무 황송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명비로 따지면 한 10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2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더 막 그런 거지. 2배로 받게 되는 거죠. 너무 황주고 더 부담스러운 그런 거.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거. 오히려 더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 근데 이게 값을 못하면 줬다 뺏는 거. 환불해줘야 되는 거.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값 못하면 환불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토 같은 경우는. 무토 역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자, 본의 아니게 이게 사람들한테 그런 핀잔을 좀 먹을 수 있다. 이제 무게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게합이라는 게 다들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몰라. 상대방이 이기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코빼기 한번 만나주지도 않아놓고 참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타로로 설명을 간단히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주는 거기도 해. 사실 나한테 이혼 부담도 없고 왜 이제 직장 상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미리 좀 결제해 줄 수 있는. 근데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밀어놓고 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설날이었는데 설날 전에 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 설날 전에 만약에 결제일이 25일이면 전에 미리 주고 가면 얼마나 아름답냐고. 근데 그런 거 안 해주고 가는 거. 그런 작은 배려 같은 거를 못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줄 생각 못 할 수 있는 거. 수생목이라는 게 이제 계묘년이 스파다 이제 그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파다라는 게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혀지는 거예요. 소수 인원으로 좁혀진다고. 뭐 이제 끈끈해지는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끈끈해지냐면 정말 그 소수 인원만 외에는 정말 다 남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헤어지면 정말 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배제되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서글픔? 그런 것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느낌을 서로 받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느낌을 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너무 아팠다면 그만큼 내가 준 만큼 상처를 또 줬다는 소리기도 하고 내가 치사하게 군 만큼 본인도 치사하게 굴었다는 소리기도 하고 언젠가 나도 그렇게 치사하게 굴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